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던 그날 밤, 서울 외곽의 작은 판자촌에서 민수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고독과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후 그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강변 판자촌의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별로 못 모았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플라스틱 병과 캔으로 가득 찬 자신의 마대자루를 바라보았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폐품을 주워 얻는 적은 돈이 민수와 할머니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갑자기 폭풍우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순간적으로 주변을 밝혔다. 민수는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 강변 바위 틈새를 지나가려는 순간 빗소리에 묻힌 미약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 동물의 신음소리였다. 호기심에 가득 찬 민수는 마대자루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누구 있어요? 민수가 어둠 속으로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약한 신음소리만 돌아왔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전등을 꺼내 불빛을 비췄다. 좁은 바위 틈새 아래 검은 털에 커다란 개가 쓰러져 있었다. 비에 젖은 털 사이로 선명한 피 자국이 보였다. 개는 힘겹게 눈을 떠 민수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묘한 지혜로움이 담겨 있었다. 다치셨네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낮추고 개에게 손을 뻗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개는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곧 경계심을 풀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개를 살펴보았다. 뒷다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상당량의 피를 흘린 것 같았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민수는 결심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큰 개를 들어 올렸다. 의외로 개는 저항하지 않고 민수의 품에 안겼다. 비바람을 뚫고 민수는 무거운 개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리였지만 민수의 마음은 단단했다. 이 개를 도와야 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한 민수는 조심스럽게 개를 바닥에 눕혔다. 외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손자와 큰 개를 번갈아 보았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이 개가 다쳤어요. 바위 틈에서 발견했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민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외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형편은 이미 너무 빠듯했다. 또 하나의 입을 더 먹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민수야, 우리가 어떻게 개까지 돌볼 수 있겠니? 제발요 할머니, 며칠만이라도요? 개가 좀 나아지면 다시 놓아줄게요. 약속할게요. 민수는 애원했다. 외할머니는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손자가 자랑스럽기도 했다. 알았다. 하지만 개가 나아지면 꼭 놓아주는 거다. 고마워요 할머니. 민수는 기뻐하며 즉시 상처 치료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않고 개의 상처를 정성껏 씻고 소독했다. 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약으로 상처를 처치하고 깨끗한 천으로 감쌌다. 개는 치료 과정 내내 얌전히 민수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민수는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일부터 밥도 줄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개는 마치 민수의 말을 이해한 듯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민수는 그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이름이 필요하겠네요. 당신은 밤에 만났으니까 밤이라고 부를게요. 어때요, 밤이? 개는 밤이라는 이름에 마치 동의하듯 다시 한번 꼬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민수와 경찰견 밤이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 만남이 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이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밤이는 밤사이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여전히 상처는 깊었지만 열은 내리고 눈빛도 더 또렷해져 있었다. 밤이 많이 좋아졌네. 용케 버텼구나.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수는 자신의 아침 식사 몫인 작은 주먹밥을 반으로 나누어 하나를 밤이에게 주었다. 밤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받아 먹었다. 먹어. 많이 먹어야 빨리 나을 거야.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이 광경을 보았다. 손자가 자신의 적은 식사량을 나누어 개에게 주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민수야, 이러다 너만 배고파질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밤이도 배고플 거예요. 오늘은 제가 더 열심히 폐품 주워 올게요. 외할머니는 말없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난 속에서도 자라면서 누구보다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진 손자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그날부터 민수는 더 열심히 일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 더 늦게 돌아왔다. 밤이에게 줄 음식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용돈은 물론 때로는 끼니까지 걸으며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밤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이제는 절뚝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민수가 집에 돌아올 때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다. 밤이, 우리 집이 좁아서 미안해. 민수는 밤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있는 한 절대 다치지 않게 해줄게. 밤이는 민수의 손을 핥으며 마치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민수와 밤이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민수는 밤이의 목에 달린 이름표를 발견했다. 비와 흙으로 가려져 있어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조심스럽게 닦아보니 특별한 마크와 함께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민수는 이것이 평범한 개의 이름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동네를 걷던 민수는 우연히 전단지를 발견했다. 특수훈련된 경찰견 실종, 중요 수사 관련, 제보시 사례금 지급이라는 글귀와 함께 밤이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민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밤이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경찰청 소속의 특수훈련된 경찰견이었던 것이다. 사례금이라는 단어가 민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돈이면 할머니의 약값도 살 수 있고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밤이와 헤어질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밤이는 이미 민수에게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떡하지, 밤이? 민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전단지를 주머니에 꼭 쥐고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다. 그것은 12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밤이는 민수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걱정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밤이, 네가 경찰견이었구나. 민수는 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는 중요한 일을 하는 특별한 개였어. 밤이는 민수의 표정을 주시하며 가볍게 울었다. 마치 그래, 그것이 내 정체야라고 말하는 것 같다. 민수는 밤이를 안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정의로운 결정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는 밤새 뒤척였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자신보다 더 큰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아이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에게는 옳은 일이라고 느껴졌다. 민수는 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다. 며칠 후 민수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낯선 남자들이 동네를 배회하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오늘은 밤이를 집 안에만 있게 해요.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니? 위험한 사람들이니? 외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긴장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밤이를 찾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민수가 폐품을 주우러 나간 사이 그 낯선 남자들이 민수의 집을 찾아왔다. 다행히 외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기억하고 바미를 침대 밑에 숨겼다. 여기 검은 개를 보셨습니까? 경찰견인데 도망쳤다고 합니다. 남자 중 하나가 거짓말로 외할머니에게 물었다.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외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비록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들이 위험하다고 느꼈다. 정말입니까? 이 근처에서 본 사람이 있던데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집 안을 살폈다. 여기서는 본 적 없어요. 이제 가주시겠어요?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합니다. 외할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다. 남자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다시 올 테니 뭔가 보이면 꼭 알려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외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민수가 돌아오자마자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야, 아까 이상한 남자들이 왔었어. 걔를 찾는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들이 경찰은 아닌 것 같더구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요? 바미는 괜찮아요? 응, 다행히 네가 말한 대로 숨겼단다. 하지만 민수야, 이 상황이 위험해 보인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경찰에 바미를 돌려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그 낯선 남자들이 진짜 바미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민수와 할머니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할머니, 내일 제가 경찰서에 가볼게요. 진짜 경찰에게 바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 사람들이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민수는 바미를 더 가까이 끌어안고 잤다. 바미도 평소보다 경계심이 높아진 듯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민수와 외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바미,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민수는 바미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튿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집 밖을 나서려는 순간 멀리서 그 낯선 남자들이 다시 접근한 것을 보았다. 민수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 외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외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미를 데리고 잠시 피해야 할 것 같구나. 민수는 빠르게 생각했다. 할머니, 제가 바미를 데리고 뒷산으로 피할게요. 할머니는 여기 계세요.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개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해주세요. 민수야, 너 혼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할머니. 바미가 저와 함께니까요. 바미는 특별한 개예요. 저를 지켜줄 거예요. 민수의 눈에는 결연함이 빛났다. 외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시간이 없었다. 빠르게 민수의 배낭에 약간의 음식과 물, 담요를 넣어주었다. 조심해라, 민수야. 꼭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연락하고. 할머니는 도움을 요청할게. 민수는 외할머니를 꼭 안아들인 후 바미의 목줄을 잡고 집 뒤편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낯선 남자들의 시선을 피해 숲이 우거진 뒷산으로 향했다. 바미는 마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 민수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때때로 주변을 경계하며 그는 훈련받은 경찰견으로서의 본능을 발휘했다. 산길은 험했고 민수의 작은 다리로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하지만 바미가 있어 안심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바미,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돼. 절대 저 나쁜 사람들한테 너를 넘기지 않을 거야. 갑자기 멀리서 낯선 남자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도 민수와 바미의 뒤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바미, 빨리 가자. 민수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숲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민수는 바미를 데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밖에서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기 있는 것 같아. 발자국이 보여. 민수는 숨을 죽이고 바미를 꼭 끌어안았다. 바미도 완전히 정적 속에 있었으나 귀는 쫑긋 세우고 상황을 주시했다.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줘. 민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산 아래에서 울려 퍼졌다. 낯선 남자들은 순간 당황했고 서로 소리쳤다. 경찰이다. 빨리 도망쳐. 남자들의 발소리가 급히 멀어져 갔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그와 바미는 동굴 안에서 계속 숨어 있기로 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어둠이 깊어지고 밤의 찬 기운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다. 민수는 배낭에서 담요를 꺼내 바미와 함께 몸을 감쌌다. 배고픔과 피로가 밀려왔지만 바미의 따뜻한 체온이 위안이 되었다. 바미,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자. 괜찮지? 민수는 바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미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험난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동굴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와 주변을 살폈다. 낯선 남자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바미,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민수는 바미를 바라보며 물었다. 마치 대답하듯 바미는 산 아래쪽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바미를 신뢰했기에 주저없이 따라갔다. 그들이 산을 내려오는 동안 바미는 주변을 계속 경계했다. 갑자기 바미가 걸음을 멈추고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다. 민수도 긴장하며 숨었다.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낯선 남자들이 아니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다가오고 있었다. 저기요, 누구 안 계세요? 민수 학생? 김민수 학생. 민수는 깜짝 놀랐다. 그 경찰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미의 반응이었다. 바미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마치 그 경찰을 알아보는 듯했다. 바미, 저 사람을 알아? 민수는 바미의 반응을 보고 물었다. 바미는 기쁨에 찬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그들의 숨은 곳에서 나왔다. 여기 있어요. 경찰은 민수와 바미를 발견하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두 분 다 무사하시네요. 민수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아요? 경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내 이름은 정우성 순경이야. 너의 할머니께서 연락해 주셨어. 할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셔. 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제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왔어요. 정우성 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은 위험한 범죄자들이야. 사실 바미는 특별한 경찰견이야. 마약 수사대 소속이지. 이 말에 바미가 정우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친근하게 다리에 머리를 비었다. 바미의 반응을 민수는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다. 바미가 당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 바미와 나는 같은 부서에서 일했어. 일주일 전 중요한 작전 도중 바미가 부상을 입고 실종됐었어. 모두가 정말 걱정했단다. 민수는 바미를 바라보았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바미의 특별한 훈련된 행동, 그 지능적인 눈빛, 그리고 낯선 나들이 필사적으로 바미를 찾는 이유까지. 그럼 바미는 경찰견이었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바미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정우성은 민수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야, 네가 바미를 구해주고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바미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 둘 다 위험해. 그 범죄자들은 바미가 그들의 범죄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미를 없애려고 해. 그리고 이제 너도 연루됐어.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위험해요? 걱정 마. 이미 경찰이 너희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어. 이제 우리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 바미는 민수와 정우성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는 듯했다. 민수는 바미를 꼭 안아주었다. 바미, 네가 특별한 임무를 가진 개였다니 놀랍네. 넌 정말 대단해. 정우성은 민수와 바미를 차로 데리고 갔다. 차 안에서 그는 전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바미는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하던 중 그들의 주요 거래 장소와 증거를 발견했지만 작전 중 부상을 입고 강가에 쓰러졌던 것이다. 민수야, 네가 바미를 발견한 그날 밤은 중요한 작전이 있었어. 하지만 바미가 실종되면서 작전이 실패했지. 범죄자들은 바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 민수는 심각하게 듣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너와 바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바미의 도움으로 다시 작전을 계획할 거야. 차는 도시를 벗어나 경찰서 방향으로 향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구한 개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중요한 임무를 가진 경찰견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비록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지만 민수는 바미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정우성 순경님, 바미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제가 평생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됐어요. 정우성은 백미러로 뒷자리에 나란히 앉은 민수와 바미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형성된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알아, 민수야. 바미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해. 보통 바미는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심이 강한데 너에게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잖아. 바미는 마치 이 대화를 이해한 듯 민수의 손을 핥았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바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민수와 바미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경찰들은 모두 바미의 무사 귀환에 기뻐했고 민수의 용기와 친절함에 감사했다. 민수의 외할머니도 이미 경찰서에 와 있었다. 민수야.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걱정했단다. 다행히 무사해서. 할머니, 저 괜찮아요. 바미가 저를 지켜줬어요. 민수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경찰서장인 박 서장이 민수와 외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군이 우리의 소중한 경찰견을 구해주셨네요. 덕분에 중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다친 개를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박 서장은 진지하게 말했다.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바미를 보호한 건 정말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박 서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마약 밀매 조직은 여전히 바미를 노리고 있으며 이제는 민수와 그의 할머니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요. 민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바미는요? 저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바미는 이제 중요한 임무로 돌아가야 해. 그 범죄자들을 잡는데 바미의 도움이 필요해. 민수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다. 그는 이미 이별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을 맞이하니 가슴이 아팠다. 알겠어요. 바미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니까요. 민수는 강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정우성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임무가 끝나면 네가 바미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할게. 약속할게. 민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요? 그래, 약속해. 정우성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날 밤 민수와 외할머니는 경찰이 준비한 안전 가옥으로 이동했다. 바미는 경찰서에 남아 다가올 작전을 준비해야 했다. 헤어지기 전 민수는 바미를 단단히 안아주었다. 바미,
넌 정말 용감하고 특별한 개야. 너의 임무가 성공하길 바랄게. 꼭 다시 만나자. 알았지? 다미는 민수의 얼굴을 핥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 눈빛에는 걱정 마. 반드시 돌아올게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안전 가옥에서의 첫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미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창문을 통해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민수는 밤이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생각했다. 밤이 무사히 돌아와. 민수는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정우성이 안전 가옥을 방문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직감적으로 물었다. 정우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작전이 오늘 밤으로 결정됐어. 밤이가 그 범죄자들의 거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할 거야. 민수의 가슴이 조여왔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계획을 세웠어. 밤이도 훈련을 많이 받았고 우리 모두 그를 보호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정우성은 민수의 마음을 이해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안전하게 기다리는 거야. 밤이도 네가 안전하다는 걸 알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의 마음은 밤이에게 가 있었다. 밤이 되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방에서 빠져나와 안전 가옥을 탈출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위험했지만 밤이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작전은 시작된 후였다. 민수는 경찰서 직원에게 상황을 밤이에서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작전 현장에 가까이 가게 허락하지 않았다. 제발요. 밤이는 제 친구예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민수는 간절히 부탁했지만 경찰들은 단호했다. 민수야, 너무 위험해. 너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 민수는 할 수 없이 경찰서에서 기다렸다.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소식은 없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 요청. 반복, 지원 요청. 밤이가 범인을 추적 중인데 함정에 빠졌습니다. 현재 위치는.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밤이가 위험에 처했다. 그는 무전 내용을 듣고 즉시 그 장소로 달려갔다. 경찰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민수는 놀라운 속도로 빠져나갔다. 밤이가 있는 곳은 강가의 폐창고였다. 민수가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과 범죄자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뒤편으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민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밤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 범죄자가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경찰들은 다른 범죄자들과 교전 중이라 밤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망설임 없이 민수는 소리쳤다. 밤이, 일어나, 위험해. 밤이는 민수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범죄자가 밤이에게 다가가는 순간 민수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던졌다. 막대기는 범죄자의 다리를 맞췄고 그는 순간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밤이는 일어나 범죄자에게 달려들었다. 훈련된 경찰견의 정확한 공격으로 범죄자는 쓰러졌고 정우성과 다른 경찰들이 재빨리 달려와 그를 체포했다. 민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우성은 놀라움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화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밤이를 도와야 했어요.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범죄자들이 체포되었고 대량의 마약이 압수되었다. 하지만 밤이는 다시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즉시 치료가 필요했다. 민수는 밤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수의사가 밤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민수는 옆에서 계속 밤이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밤이, 넌 정말 용감했어.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정우성은 민수의 행동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비록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킨 것은 무모했지만 그의 용기와 밤이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것이었다. 민수야, 정우성이 말했다. 네가 오늘 밤이를 구했어.
띠가 없었다면 밤이는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거야.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밤이가 저를 먼저 구해줬으니까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였어요. 밤이의 상처 치료가 끝나고 모두가 경찰서로 돌아왔다. 박 서장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군, 오늘 일은 굉장히 위험했어. 하지만 내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지. 정말 고맙다. 민수는 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밤이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박 서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했다. 민수야, 우리가 의논해봤는데 밤이의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를 너희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 민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그래, 밤이는 이미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길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보다 밤이를 더 잘 돌봐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민수는 기쁨에 차 밤이를 꼭 안았다. 밤이도 기쁨에 찬 울음소리를 내며 민수의 얼굴을 핥았다. 들었어, 밤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대. 이제 네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외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에게 밤이는 특별한 존재예요. 저희가 잘 돌볼게요. 그렇게 모든 위기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와 밤이 그리고 외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